예하, 야, 공기범. 박대현. 김희원입니다. 네, 저희 우리 실습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대생이 말하는 공부 방법. 난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전형적으로 뭐 국영수 위주로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어요. 8시간 푹 잤어요. 뭐 이런 얘기 설마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예, 뭐 비결, 뭔가 노하우, 특급 노하우. 특급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 제 등수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잘 하질 못하고 수능 점수도 좋은 점수를 받질 못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빨리 공부하고 빨리 결과를 받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학교 시험 공부 같은 걸 할 때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등수가 오르면 좋겠다. 저번에는 이랬는데, 이러면 좋겠다 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3년 동안 이제 먼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하면은 가다 지칠 수 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크게 막 그 부담감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예, 실전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실전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대현쌤은 수시로 입학하셨잖아요, 서울대를. 네. 그러면 사실 학생 기록부, 뭐 학과 성적이 되게 좋았을 텐데 뭐 중간에 망치고 막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반에서 몇 등? 반에서 한 3등? 그게 많이 떨어진 거구나. 그게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거라고 치자. 네. 3등? 그러니까 원래 1등이었는데. 네. 원래 1등이었는데 3등으로 떨어졌다. 네, 오케이.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뭐 담임선생님도 막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왜냐면은 그때 그 반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맨날 운동하고 게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3학년 때 제가 정신 차리고 올렸단 말이에요. 이 성적이 떨어진 것도 그냥 떨어지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져야 되고 오를 때도 이유가 있어서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유가 다 똑같고 불행한 사람은 이유가 각각이다. 네. 성적이 떨어지는 건 이유가 각각일 거고 네. 성적이 좋은 사람은 똑같아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네. 그러는데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 이유는 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것도 제가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등수가 확 떨어졌으니까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우선순위로 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기록부를 쓰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하는 거에는 전부 다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자기 꿈을 쓰는 란이 있어요. 직업 꿈을 쓰는 란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 3학년 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대회에 나가서 뭐 이 책을 읽었어 뭐 이걸 썼어 그러면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현쌤은 생활기록부에 뭐 1, 2, 3학년 다 수의사로 써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3학년 때만 수의사로 써 있어요. 사실 저는 2학년 때까지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럴 쪽으로 공부를 할 거면은 수의대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너무 수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 이번 중간고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네, 성적표를 받으면서 얻는 뭐 기쁨, 희열 그걸 느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다가 중간에 한번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계기는 뭐였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한번 놀기 시작하면 재밌으니까 쫙 빠져들만 한데 2학년 때 재밌어가지고 놀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2학년이 다 끝나고 보니까 3학년 올라가면 이제 3학년 올라가기 겨울방학 때 막 학교 가서 막 상담도 하고 부모님 오셔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제가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생각했던 미래 모습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느낀 거야?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담임선생님도 막 큰일 났다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거 좀 복구를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서 그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게임의 캐릭터가 커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뭐 연예인을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한번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선생님은 되게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았네요. 금방 좋아지는 게. 우리 희원쌤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전 이게 진짜 궁금해요. 서강대 수학과 잘 다니시고 대학을 다니시다가 다시 나 수의사 할래. 나 수의사 너무 하고 싶어요. 해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와 수능을 2개 틀렸다. 이거 완전 클라스.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아예 이제 재수 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년 재수 학원을 들어가셨다는 건 네. 기숙학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숙학원은 아니고 통학학원이었는데 이제 강남 그 대성학원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강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수능 준비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스 조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의욕이 넘쳐서 막 달리면 사람이 이제 체력 총량이 있잖아요.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그 체력이 안 남더라고요. 그걸 이제 고3 때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2회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요령이 생겼죠. 그래서 초반에 3, 4, 5월쯤에는 좀 천천히 달려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중에 반나절은 무조건 쉬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던지 친구를 만나던지 해서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좀 저의 페이스 조절을 하고 대신 3, 4, 5월 6, 7, 8월은 매일매일 진짜 쉬지 않고 공부를 했죠. 6, 7, 8월은 빡세게 확 공부하고 9, 10, 11월은 다시 수능 페이스에 맞춰서 조금 저를 다독이는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수를 해서 수의대를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 4, 5월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한 7월 달 중에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이거 뭐 책을 읽어도 보이지가 않고, 뭐 이건 정말 핑핑 돌고, 그러니까 막 새벽에 막 2시까지 막 저는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막 그런 데서 막 따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간 한 달을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뭐 푹 잔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시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는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이런 중간중간에 마디를 만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잖아요. 3, 4, 5월, 뭐 6, 7, 8월에 한번 달리고. 사실은 또 이거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3, 4, 5월에 나 6, 7, 8에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이 방송 봐봐. 희원 언니가 이랬어. 이러면 큰일 나요, 선생님. 여러분들 큰일 나요. 희원 쌤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분인데 네, 맞아요.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타이트한 걸 조절했다는 거지 막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짜요. 아침 7시에 등원을 해서 밤 10시에 퇴원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놀진 않고. 야, 그게 말 다 한 거지. 그러면 몇 시간이야? 그게 15시간이네.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그런 그게 3, 4, 느낌으로, 5월. 3, 4, 5월에는 그렇게 조절을 하고. 그럼 6, 7, 8은 그 반나절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누구 한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봤나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못하면 와, 우리 희원쌤은 정말 꼭 뭔가 이렇게 그게 진짜 고3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때는 뭔가 수의대 가고 싶긴 했는데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원래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면서까지 가고 싶다는 그게 생기니까 치열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동기부여도 하나의 되게 엄청난 이게 됐네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이것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전략도 잘 세워주고. 사실 그때 연애를 하다가 한 5월쯤인가 이제 차였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너한테 차였지만 대학은 잘 가겠다 이런 도끼를 품은 그런 것도 있었고. 진정한 복수고 뭐 자기 개발이고 복수란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분이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죠? 우리 희원이가 잘 됐구나 하고 얼마나 기쁘고 뭐 꿈꾸는 걸 했구나 이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와, 진짜 정말 독하시네요. 그죠? 정말 치열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궁금한 게 공부 시간 좀 궁금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영수랑 아까 과탐 2개 틀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과탐에 배분 너무 적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얕보신 거 아니에요? 안길까? 이런 공부 과목 배분의 노하우 이런 거 있나요? 과목 배분 저희가 아까 3, 4, 5월엔 좀 천천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는 전 과목을 좀 균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 과목 균등하게 하다 보면은 6월 달쯤 되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 7, 8월 그 달리는 기간 동안에는 그 부족한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한 10을 하면 10에서 20을 하면 부족한 건 80 이렇게 해서
그럼 어느 정도 균형이 맞거든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적당히 그 수능 그 뭐 스케줄에 맞춰서 똑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전략이네요. 근데 우리 대현 쌤은 그런 전략 없이 일단 나는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가 끝이야? 약간 그런 마인드였나요? 그 시험 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막 짧게 한 3주 공부하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막 확 하고 결과 확 나오고 쉬고 또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실 때는 그러면 잠은 몇 시간 정도 잤어요? 그냥 평소 자듯이 한 7시간? 꽤 많이 주무셨네요. 6시간. 야, 그게 타이트한 걸 어디가 타이트한 게 있죠, 그러면? 잠도 7시간 다 자고? 어디가 타이트하죠? 한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면 뭔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집중? 네, 집중력. 네, 확 해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집에서도 공부하시고 독서실 가서 네, 공부했어요? 독서실 공부도 했고, 주말엔 학원도 다니고 했어요. 주말에도 예, 안 쉬고. 예. 아까 희원쌤은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정도 쉬셨는데. 아, 예. 쉬는 날은 없었죠. 예. 짧으니까. 예, 그 고등학교, 달리는 예. 게 짧으니까. 그리고 시험 볼 때 중요한 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보는 연습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태도나 시험 볼 때 자세가 시험 점수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100을 알고 있어도 시험 볼 때 막 긴장을 하거나 시험 볼 때 습관이 안 좋으면 한 6, 70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0을 가지고 있을 때 90에서 100은 나와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에서 100% 사이가 나와야 그래도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에 울렁증이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만 보면은 울렁울렁거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갖자 하고 멘탈 케어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도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의 시험 같은 걸 보신 거예요? 예, 모의 시험 같은 것도 이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문제수 마치 맞춰서 딱 시험처럼 예. 시험에 나오는 문제수랑 시험의 시간이랑 그 집중하는 거랑 같은 이렇게. 예, 예. 그걸 이제 자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비슷하게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점심시간에 무조건 낮잠을 잤었거든요. 이게 낮잠 자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서 수능 때 점심을 먹고 영어 듣기 시간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험 그 준비를 하는 게 이렇게 태도가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재수학원을 다닐 때는 낮잠 같은 거 이게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강남 청솔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계속 주십시오 그랬던 얘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김밥만 먹었다. 왜 김밥만 먹었는지 아냐? 아침 점심? 시험날 김밥 먹을 때 김밥만 먹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이걸 다 루틴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고 엄격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